자, 그러면 한번 시작해 보자. 밤 22시에 시작하는데 언제 끝날지 몰라요. 자, 요런 것이 이제 나온다. 근데 이런 분석 문제가 안 나온 적도 있다는 거. 안 나온 적도 있다는 거. 정말 쉽게 나오면은 상관관계 분석하는 거 정도만 나오고 이런 선형회귀 문제는 안 나올 수도 있어요. 어려운 문제들이에요, 사실은. 자, 그래서 만약에 원시험이 안 나온다고 해도 너무 실망하진 마세요. 그리고 뭐 빅분기 시험 보실 분들은 또 빅분기에서 나올 수도 있는 거고요. ADP 시험 보실 분들은 ADP에서 나올 수 있는 거니까요. 공통적인 내용이라서 봐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여기 보면은 LM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이게 선형 회귀하겠다는 건데 특히나 이제 연속적인 종속 변수를 갖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형회귀고, 아이고, 이거. 여기도 이제 잘 보셔야 돼요. 만약에 여기에 GLM이라고 나오게 되면, 이건 로지스틱 회귀예요. 로지스틱 회귀. 그래서 분류 모델에 관련된 거죠. 자, 그 다음에 여기 읽는 방법을 보셔야 되는데, 이 tilde 표시 있죠? tilde 표시 앞에 있는 것이 종속 변수예요. tilde 표시 앞에 있는 것이 종속 변수. 잠깐만요. 자료 좀 아까 공유 드렸나요, 제가? 한 번 드린 것 같은데. 못 받으신 분은 다시 한번 올릴게요. 음, 지금 여기 올렸어요. 결과 해석 특강. 음, 이게 원래 교재에 다 있어요. 그 PDF에 있는데 분산돼 있어서 하나로 모아봤어요. 자, 그래서 얘가 종속 변수예요. 앞에 있는 거. 그리고 tilde 뒤에 있는 점 있죠. 점은 다른 모든 변수라는 뜻이에요. 다른 모든 변수. 만약에 그 중에서 특정하게 하나나 두 개나 세 개나 이렇게 쓰고 싶다면 거기에 변수명을 쓰고 더하기 표시가 들어가요. 그런데 지금 같은 경우는 점만 찍혀 있어서 다른 모든 변수라는 뜻이 되죠. 자, 그리고 데이터 이퀄에서 스위스가 나와 있는데 이건 데이터셋의 이름이에요. 그래서 스위스라고 하는 데이터셋에서 여기 있는 얘가 뭐냐면은 출산율이에요. 출산율이라는 게 종속 변수고 나머지 모든 변수가 독립 변수입니다. 라는 뜻이에요. 자, 그래서 데이터셋과 종속 변수 알아낼 수 있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그 결과를 템프라는 이름을 쓰고 그 템프를 썸머리 하게 되면은 그 결과를 출력해 주거든요. 이게 결과예요. 그 다음에 여기는 잔차에 대한 통계값들이에요. 잔차라는 것은 오차라는 것이고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회귀계수들을 보여주는 핵심적인 부분이죠. 자, 이거 아직도 모르시면 안 될 텐데 얘는 절편이에요. 절편. 또 먹는 거 생각하시죠, 지금. 먹는 거 아니에요. 자, 얘기를 해볼 텐데 이렇게 선형계기가 있으면은 얘는 식을 만들 수 있으셔야 되는데 우리가 알아내고 싶은 게 종속변수잖아요. 그 종속변수에 관한 식을 찾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식이 어떻게 되냐면 이거 이퀄 글자가 너무 커서 조금만 줄일게요.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각각의 변수들 얘네들이 영향을 줬다는 거니까 이렇게 더하기로 표시가 돼요. 이렇게. 그런데 걔네들이 여기 있는 출산율에 얼마만큼의 영향력을 갖다가 미칠 수 있는가? 그게 회귀계수.
그래서 여기에 보게 되면은 얘는 마이너스 0.17211인데 너무 기니까 두 개까지만 제가 쓸게요. 곱하기예요. 그리고 examination이라는 것은 마이너스 0.26 정도 곱하기 이렇게 가는 거죠. education. 캐톨릭. 얘는 0.1. 얘는 1.1. 뭐 이 정도 줄게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 뭐가 들어가냐면 절편. y절편이라고 얘기를 하죠. y축 값이라서. 그래서 66.9 이렇게 되는 거예요. 길어서 조금 힘들어 보이지만 우리 이런 거 있잖아요. 선형식 y는 2x 플러스 10 이런 거 가지고 중학교 때 이렇게 선 그려보셨죠? 그거예요. 그런데 변수가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인 거죠. 자, 그래서 요게 이제 우리들이 y값을 구하는 식이잖아요. x가 어떤 값을 갖게 되면 y값이 나오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도 똑같아요. 얘네들이 어떤 변수예요. x예요. x 1번, 2번, 3번, 4번, 5번 이렇게 5개가 있는 거라고요. 그리고 나서 그 값하고 앞에 있는 회귀계수를 곱해서 다 더해가지고 여기 있는 출산율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여기 있는 값이 커지게 된다면 얘가 음수니까 이 값을 작게 만든다는 거죠. 이렇게 보면 힘들지만 뭐 이렇게 해서 만약에 x1 하고요. 그냥 a라고 할게요. 변수 이름을. 그 다음에 마이너스 3b라고 할게요. 이것도 없어도 돼요, 사실은. 자, 그리고 얘네들은 곱하기로 연결된다 그랬죠? 자료는 그 위에 파일로 넣어놨어요. 채팅창에서 받으실 수 있어요. 혹시 채팅창에 늦게 오셨으면 다시 올려드릴게요.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거든요. 이 A하고 B라는 게 여기 있는 변수라고요. 그럼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B값이 1일 때, B값이 1일 때, A값이 1일 때와 2일 때 어떤 변화가 있는지 생각해 보시라고요. 얘는 그냥 1이다. 그럼 마이너스 3일 거라고요. 그런데 A가 1이 되면은 2 마이너스 3이 되는 거고 이게 A가 1일 때죠. 그리고 A가 2라면은 4 마이너스 3이 되는 거죠. A가 2일 때. 그럼 생각해 보세요. 이때는 마이너스 1이고 이때는 1이 되니까 A 값이 커질수록 그 Y 값은 커지는 거죠. 얘가 양수이기 때문이에요. 그럼 음수 쪽이 만약에 커진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Y 값이. 채팅창에 말 주셔야 돼요? 아니면 마이크 켜고 치셔도 돼요? 그렇죠. 그렇죠. 그거 아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들이 이렇게 안 써봐가지고 이제 어떻게 되는 거지? 생각 못 하시는 분들 계세요. 그래서 얘가 음수면은 이 값이 커질수록 이 값이 작아질 거고 이 값이 양수면은 얘가 커질수록 이 값이 커지겠죠. 자, 그래서 그 이야기 한번 해봤어요. 자, 그리고 이제 얘는 뭐냐면은 이 각각의 변수들이 여기 에러를 가지고 있다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 t밸류 그래서 이 t밸류는 크면 클수록 사실 좋아요. 그 이유를 물어보신다면 빅분기 공부하세요. 빅분기에서 나와요. 다 구하는 것도. 아무튼 이 t밸류가 커야지 p밸류가 작거든요. 둘 사이의 관계는. 자, 그러면 이건 뭔데요? 그 의미가 뭐냐면 여기 있는 이 변수의 estimate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합니까? 라는 것을 증명하는 값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쪽에 있는 t-value에 대한 p 값이거든요. 똑같이 사용될 수 있어요. 그래서 아무튼 여기 있는 녀석이 작을수록 여기 있는 estimate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다. 즉, 저 독립변수는 종속변수하고 관계를 맺는데 내 그 관계를 보니까 잘 나온 것 같아. 이런 의미라고 보세요. 그리고 직관적으로 보시려면 여기 있는 별들을 보면 되는데 별이 많을수록 좋은 거예요. 장수 돌침대처럼. 자, 그래서 여기 별이 3개인 것은 0에서 0.001 사이 값이라는 거고 별이 2개라는 것은 0.01에서 0.001에서 0.01 사이 값이라는 뜻이에요. 그럼 우리들은 기준이 0.05잖아요. 그러니까 별이 1개만 있어도 사실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거죠. 그러니까 지금 요 절편 빼고 여기 있는 examination 빼고 하나, 둘, 셋, 4가지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해요. 그런데 여기 점이 있거나 아무것도 없는 것은 유의미하지 않다는 뜻이죠. 자, 그래서 y절편, 그 다음에 독립변수. 독립변수는 개수도 알아두셔야 돼요. 5개. 그리고 p-value. 그래서 만약에 유의수준 95% 이런 말이 나와줄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근데 원래는 써줘야 돼요. 근데 유의수준 95%다라고 한다면 5% 오차는 허용하겠다는 뜻이니까요. 0.05보다 작을 때 유의미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 있는 요 변수만 의미가 없다. 자,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R 스퀘어드 이게 수정계수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0.7067 이게 설명력이에요. 설명력. 여기 있는 얘네들을 가지고 아까 우리들이 회기식을 만들었죠. 이렇게. 이 회기식이 얼마나 설명력을 갖는가. 설명력이라는 말이 좀 힘드실 텐데 얼마나 오차 없이 잘 맞출까? 내가 맞춰야 되는 값이 100이에요. 그런데 그 100에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설명력이 높다는 거거든요. 오차가 많이 난다. 내가 예측해야 되는 값에 많이 차이가 난다 그러면 설명력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설명력은 오차 없이 잘 맞추는 게 어느 정도 잘 맞추냐예요. 그래서 우리가 왜 0에서 1값이라고 그러잖아요. 아이고. 근데 음수도 나올 수 있어요, 사실은. 음수가 나온다는 거는 정말 몹쓸 모델인 거죠. 그리고 0에 가까우면은 얘는 예측 못하는 애예요. 그리고 1에 가까우면은 예측을 잘하는 애죠. 근데 1에 또 너무 가까워서 1 값이 나오면 과대적합은 아닌가 생각하기도 해요. 과대적합이라는 건 뭐냐면 내가 준 샘플 데이터에만 너무 잘 일을 한다는 게 과대적합이죠. 뒤쪽에 데이터 마이닝 쪽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지금 제가 수업 시간에 쓰는데 모르겠어요. 그런 용어는 물어보셔도 되고요. 자, 그래서 0.7이면 괜찮다요. 아니, 뭐가 괜찮은 건데요, 선생님? 글쎄요, 그 기준은 좀 모호하지만 0.7보다 큰 값을 가지고 있으면 괜찮다. 그리고 1 나오면은 최고로 좋은 거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은 0.9 사이 이 정도면은 괜찮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변수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사실은 설명력은 올라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수정계수라고 해요. 수정계수. 그래서 수정계수는 뭐냐면 변수의 개수가 많아서 혹시 설명력이 높아진 거 아니니? 그것을 감안해가지고 그러면 그 결정계수를 꺾어봐. 그래서 여기에 0.671 해가지고 쭉
조금 낮아졌죠. 그래서 그러니까 독립변수, 설명변수의 개수를 고려해서 R스퀘어드를 조금 수정한 점수예요. 이제 마지막, 얘는 F통계량이에요. F통계량 같은 경우에 이제 통계적인 유의미를 따지는 거죠. 그래서 얘도 P밸류로 보셔야 돼요. P밸류가 작을수록 유의미한 거죠. 좋은 거죠. 틀릴 가능성이 낮은 거죠. 그래서 이 모델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2의 마이너스 10승이라고 한다면은 어떻게 하는 건지 이제 다 아시지 않을까요? 단톡방에서 맨날 질문 나왔던 거 5.5 2에 2의 마이너스 10 하고요. 2의 마이너스 16이 있었어요. 어떤 게 더 작은 값이에요? 그렇죠. 왜냐면은 쟤는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6승, 10의 마이너스 10승이니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얘는 정말 0에 가까운 값이에요. 0.000000 이렇게 나오는 거니까요. 잊지 마시고. 그러니까 얘는 굉장히 작은 값이어서 통계적으로 유의미를 갖고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요거 디그리 오브 프리덤. 그럼 얘를 가지고 뭘 알아야 되냐면 자유도는 41인데요. 그러면 원래 관측값, 관측치의 개수 n을 갖다가 물어볼 수 있어요. 그럼 얘는 식이 df 플러스 k 플러스 1. 그러면 df는 41이고 변수는 독립변수만 세셔야 돼요. 그래서 5개예요. 이거 변수 아니에요? 아니에요. 절편이에요. 그래서 5개고요. 더하기 1 해가지고 47. 이렇게 구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결정계수, 수정결정계수, 자유도, 그 다음에 자유도를 이용해서 관측치의 개수 구하는 거. 이 정도 묻는 문제는 쉬운 문제예요. 이 정도는 맞추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리고 F통계량 P밸류 결과의 U입니다. 자, 어려우면은 그 student yes, no 있잖아요. 그리고 뭐가 커지면 뭐가 작아지고 막 이렇게 분석하는 거. 잠깐만요. 질문 하나 있었는데 요거 제가 적어 놓을게요. 질문이 뭐가 있었냐면 채팅창으로 주신 질문이거든요. 요거는 제가 조금 더 알아보고 이야기 드릴게요. 왜냐면 아까 그 단톡방에 질문이 하나 있었는데 조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은 부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좀 자료를 찾아볼게요. 이게 기준이 여러 가지가 있었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지금 설명력이 높은 변수 이거예요. 야? 요거랑 요거랑 틀린 설명이구나. 틀린 문제군요. 죄송해요. 이 문제를 제가 생각해 보겠다는 거고, 잠깐만요. 아니죠. 이건 반대. 반대. 요거는 답을 하고 갈게요. 이 중에서 가장 유의미한 거는 가장 작은 거. 별 3개짜리 중에서 더 작은 거. 마이너스, 아니, 인터셉트 아니고, 요거. 에듀케이션. 작은 거. 얘가 가장 유의하다. 요거 맞아요. 얘랑 헷갈렸다. 이그제미네이션하고. 네, 이건 맞는 거예요. 음. 요거를 좀 정리할게요. 요게 몇 가지 기준이 있던 걸로 기억하고 어디에 정리해 둔 것 같거든요. 자, 그 다음 거 볼게요. 여기 보면은 우리 지난번 특강에서도 봤었던 데이터인데 임금,
식 말고. 임금, 돈. 그랬을 때 이제 뭐 year, age 해가지고 나오는데 얘네들은 연속형이고 얘네 세 개는 지금 범주형이잖아요. 근데 범주형에서도 앞에 숫자 이렇게 붙는 거 있죠. 1, 2, 3, 4 붙는 거. 얘네들은 서열을 뜻하는 거예요. 서열형, 순서형. 근데 잠깐만요. 얘는 서열이 아닌 것 같은데. 쟤는 아닌 것 같은데. 잠깐만요. 얘는 서열이 맞는데. 얘는 서열이 있을 수가 없을 것 같은데. 인종이잖아요. 그쵸? 얘도. 근데 왜 숫자로 붙였는지는 이 데이터를 열어봐야 될 것 같아요. 자, 우선은 이 에듀케이션은 범주형 중에서도 서열이 있어요. 왜냐면 학력 같은 경우에 고등학교, 뭐 대학교 이런 순서가 있으니까요. 자, 지금 질문 주신 거는 좀 정리해서 얘기 드릴게요. 기준이 하나가 아니라 P밸류도 봐야 되고 회귀계수도 보고 이런 것들이 있어요. 자, 이번에는 똑같은 거예요. 근데 뭐가 다르냐면 이 에듀케이션을 썼죠. 독립변수로. 아까는 점 찍어가지고 모든 거 썼잖아요. 지금은 에듀케이션 하나 썼어요. 아니, 근데 여기 보세요. 갑자기 네개가 됐죠. 왜 네개냐면 앞에서 우리가 봤다시피 에듀케이션이 5개의 범주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 맨 앞에 있는 하나는 변수가 되지 않고 나머지 4개가 더미 변수가 된 거예요. 만약에 이 레이스라고 하는 걸 사용하게 된다고 해도 마찬가지로 이거 안 쓸 거고 3개 쓸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 절편도 있고 이렇게 4개가 변수가 된 거죠. 독립변수. 자, 그리고 나서 이쪽 해석하는 거는 이제 여러분들 다 하실 거예요. 얘는 다 유의미하네요. 그리고 이게 뭐예요? 설명력인데 설명력이 어때요? 충분해 보이시나요? 맞아요. 학력 하나만 가지고 임금에 대해서 분석을 시키니까 안 되겠죠. 아무래도 변수가 여러 개 있어야지 좀 더 정확한 예측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여기 자유도 나와 있고 피밸류 나와 있고 통계적으로는 유의미하다라고 나와 있어요. 그리고 변수들도 다 유의미하죠. 하지만 설명력이 낮은 거예요. 자, 그래서 데이터셋은 웨이지, 종속 변수, 독립 변수 확인할 수가 있고 Y절편 독립 변수인데 얘는 에듀케이션에 대한 더미 변수로 더미 변수 개수는 범주 개수 빼기 하나다. 자, 더미 변수에 대해서 조금 이해를 해 주셔야 되는데 이런 건 제가 한꺼번에 정리해서 다시 이야기 드릴 거고요. 자, 우리가 앞에서 어떤 사람에 대해서 에듀케이션이라고 하는 컬럼이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A라는 사람이 있을 거고 B라는 사람, C라는 사람, D라는 사람 뭐 이런 식으로 사람이 여러 명 있다고 쳤을 때 자, 얘는 에듀케이션 1번인 하이스쿨보다 뭐 작다고.
사실은 이건 없어요. 이거만 들어있을 거예요. 그리고 얘는 뭐 education 3번인 some college 뭐 이런 식으로 한 사람당 education에 대해서 하나의 값을 갖고 있겠죠. 뭐 B하고 C하고 같은 값을 가질 수도 있고 A하고 D하고 같은 값을 가질 수도 있고 다 다르라는 법은 없으니까요. 이렇게 이제 오문이 들어있을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얘를 더미화 해볼게요. 그러면 더미 변수는 어떻게 만드냐면 엑셀로 쓸 걸 그랬어요. 괜히 메모장을 썼어. 얘는 변수로 아니. 얘는 변수로 만들어지지 않고, 그러니까 2번, 3번, 4번, 5번만 뒤에 거는 생략할게요.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4개가. 하나였던 변수가 4개가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A, B, C, D, E, A, B, C, D, E라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러면 A는 education 1번이죠. 그럼 여기 없어요. 그러면 0, 0, 0, 0.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자연스럽게 A는 education 1이구나 생각할 수가 있는 거고 B는 education 3이잖아요. 여기 1이 딱 쓰여요. 이렇게. 그리고 C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D도 다 0값을 가질 거고요. E는 맨 마지막 것만 1값을 가질 거예요. 샘플의 첫 번째가 아니라 범주의 첫 번째. 앞에서 우리가 범주가 5개잖아요. 첫 번째 범주. 여기 나와 있는 범주가 안 쓰이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생긴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여기서도 회기식을 만들 수가 있겠죠. 이거 회기식 한번 적어 보실래요? 여러분들께서. 뭐 메모장에 적으셨다가 붙여넣기 하셔도 돼요. 네, 이제 equal 해가지고. 다 쓰기 그러니까 그냥 education 1, 2, 3, 4, 5 그걸로 쓰시는 거예요. estimate 여기 있으니까. 소주점 아래는 버립시다. 위에까지만 해도 다 다르니까요. 자, 어떤 분이 가장 먼저 적어주실까요? 회기식 적어보시는 거예요. 네, education이라는 단어도 생략하시고 빠르게 적어주셨습니다. 하나 빠졌어, 하나 빠졌어요. 뭐가 하나 빠졌어요? 빨리 챙겨보세요. 맞아요. 맞습니다. education 2. 그리고 여기다 이제 곱하는 거죠. 물론 저는 얘를 앞에 쓰는 걸 더 좋아하기는 하지만 이런 식으로 뭐 뒤에 쓰든 앞에 쓰든 상관없긴 하죠. 자, 그래서 요렇게 식이 나올 거라고요. 이렇게.
자, 그러면은 요걸 보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또 할 수 있으셔야 돼요. 별표는 사실은 똑같은 값이니까는 무시하고 그냥 써도 같기는 하겠지만 생각해보죠. 한 사람이 이 하나, 둘, 셋, 네 개의 변수 중에서 하나만 1이겠죠. 최대. 맞나요? 다 0이거나 하나만 1이에요. 맞아요? 동의하세요? 그거 이해 안 되시면은 뒤에 나오는 내용들 이해 안 돼요. 이게 더미 변수 만든 거라고 그랬잖아요. 한 사람은 education의 값 1 중에서 5 중에 하나잖아요. 이거. 그러니까는 더미 변수 했을 때 다 0이거나 하나만 1일 수 있는 거죠. 오케이? 네. 자, 그럼 생각해 보세요. 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의 웨이지가 뭘까라는 거죠. 웨이지가 뭘까? 저 회기식에 의한. 구해보세요. 84 먹고. 근데 그건 중요하진 않고. A, C는 다 0이네요. 그죠? 그러니까 그냥 84예요. 기본 임금이다. B, C는 얘 0이고 얘 1이고 얘 0이고 0이잖아요. 그러니까 40 더하기 84가 되겠죠? 맞아요. 40 더하기 40 아니에요? 아, 에듀케이션 3이구나. 죄송해요. 23. 요거네요. 감사합니다. 36회 ADSP님. 자, 그러면은 우리는 이제 이렇게까지 할 수 있으면은 문제에서 만약에 에듀케이션이 1에서 5로 갈수록 임금이 높아진다. 맞니 틀리니 물어보면 뭐라고 하실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문제가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에듀케이션 지금 같은 경우는 다 양수니까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거라고요. 뭐 양수하고 음수하고 이제 뭐 섞여 있다거나 음수로만 나오거나 그런 것들은 또 그때 맞게끔 해석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여기서는 그런 것들 봐주셔야 되고 그 다음에 요거 요거 자유도 가지고 관측지 개수 구하는 거 식 똑같아요. 여기 LM이라고 써 있잖아요. 그러면은 DF 더하기 변수 개수 4개죠? 그리고 더하기 1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2995 더하기 4 더하기 1은 3000. 이렇게 하시면 돼요. 음, 저는 예전에 이거 영상을 되게 빨리 만들다가 답만 맞게 하느라고 그냥 여기 종속 변수까지 세 가지고 나왔는데 그건 아니에요. 정확한 이론은 이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서는 더미 변수라는 걸 이해하셔야 돼요. 더미 변수. 그리고 더미 변수를 이용했을 때 그 식은 만들 수 있는데 그 식이 대입될 때의 특징. 하나만 1 아니면 다 0이에요. 자, 요게 이제 그 우리들 영상으로 결과에서 특강에 있는데 요 페이지가 없었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왜 생뚱맞게 갑자기 나와요 해서 찾아 넣었는데 요거 디비전. 실제 시험 문제 나올 때는 이거 다 보여줘요. 걱정하지 마시고. 디비전이 E하고 W하고 두 개가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 리그도 A하고 N하고 두 개가 있다는 거고 뉴 리그도 A하고 N하고 두 개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범주형 변수가 3개인 거 볼 수 있고요. 나머지는 다 연속형 변수고 얘는 지금 결측치가 있네요. 퀴즈. 얘는 데이터가 몇 개 있을까요? 이 데이터셋에는 데이터가 몇 개 있을까요? 어, 왜 몰라요? 네. 322? 어떻게 해서 320이죠? 맞아요, 맞아요. 범주형에 여기 있는 개수를 합하면 되죠. 데이터 중에서 157개는 E고 165개는 W라고 써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2개 더하면은 데이터 개수를 알 수가 있죠. 자, 아직도 이거 해석 못하고 하시는 분들은 알특강 꼭 보셔야 돼요. 그리고 3, 4분위수, 1, 4분위수 이게 25% 지점, 75% 지점 이런 거 잘 아셔야 돼요. 여기는 50% 지점이고. 그러니까 만약에 이 변수에 대해서 여기가 가운데 값이거든요. 그러면은 50%는 얘보다 작은 거고 50%는 얘보다 큰 거다 이런 뜻이죠. 얘는 25%는 얘보다 큰 거고 75%는 얘보다 작은 거고 그런 거 알아두세요. 자, 우리는 이제 요거 쓸 것 같아요. 자, 여기도 똑같아요. LM인데 셀러리, 연봉인지 뭐 월급인지 모든 다른 독립변수. 아우, 이러면 안 되는데 이거 개수 세기도 너무 힘든 거 아니에요? 다 들어왔어요. 자, 그런데 그 중에서 얘네들 보세요. 하나, 둘, 또 어디 숨었나? 셋. 이 3개는 범주형 있잖아요. 근데 범주가 2개였죠. 그러니까 둘 중에서 위에 있는 거 하나 안 쓰고 아래에 있는 것만 쓴 거라고요. 그래서 쟤는 0 아니면 1 값을 갖게 되는 녀석이에요. 여기까지 오케이? 0 아니면 1의 값을 가질 거예요. 덤이니까. 자, 그리고 여기는 디비전이 범주형 변수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하는 거 정리하는 거예요. 더미 변수로 만들어져 사용된다. 디비전이 W일 때 1, 2일 때 0. 어떻게 알았지? W가 써 있으니까 W일 때 1이라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는 리그 N일 때 1이 되겠죠. A일 때 0이고. 여기도 마찬가지고. 여기 써 있는 거 실 때 1이라는 거예요. 아까도 우리가 그렇게 만들었어요. 보면. education 1일 때 이거는 첫 번째 거니까 없어진 거고 3일 때 1인 거잖아요. 5일 때 1인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 뒤에 붙어 있는 범주명, 변수명, 범주명. 이거 가지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 자, 샐러리를 구할 때 식이 어떻게 되냐면 회기식. 이거 절편을 맨 앞에다 쓴 것뿐이고요. 절편. 응? 아닌데 이거 가지고 잘못 썼는데. 116이라고 써야 되는데. 잠깐만요. 이거 좀 고칠게요. 음, 116이에요. 116. 음, 절편 쓴 게 아니에요. 116 점 몇몇 곱하기 db.w 더하기 다른 변수들 쭉 이런 식으로 쓰고 더하기 절편 쓴 거예요.
자, 이런 식일 때 디비전 W 에스티메이트가 음수죠. 음수죠. 그러면 2인 선수에 비해서 W인 선수가 평균적으로 셀러리가 낮다. 이거 맞는지 틀리는지 생각해 보세요. 이게 어려운 거예요, 사실은. 아, 맞아요, 낮아요. 맞아요, 맞아요, 낮아요. 맞네요. 음, 왜 그렇죠? 음수니까, 음수니까. 그렇죠, 음수니까. 디비전 W가 1이라고 생각해 보시라고요. 샐러리가 마이너스 116 되는 거라고요. 마이너스 116 되는 거라고요. 근데 샐러리가 2인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그러면? 마이너스 하는 거 없이 다른 값들하고 절편이 더해지겠죠? 그러니까는 디비전 W보다는 높겠죠. 디비전 W보다는. 자, 만약에 디비전 W가 양수였다면은 2인 선수에 비해서 평균적으로 샐러리가 높게 되겠죠. 그래서 요거 이해하시면 사실 오늘 다 하신 거예요. 음. 자, 그리고 LM을 이용해서 선형회귀 분석을 했죠. 여기. 그런데 결정계수가 0.5461 여기 써 있어요. 그리고 이 점수는 우리가 아까 제시한 0.7보다 낮죠. 그러니까 설명력이 좋지 않아요. 설명력이 좋지 않아요. 라는 뜻이고. 그리고 변수들의 회귀계수에 대한 p-value 여기 이쪽을 보자는 거예요. 저희들이 좋아하는 거는 별 3개, 별 2개, 별 하나, 별을 좋아하죠. 그런데 여기 보면 공백이나 점이 굉장히 많은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변수들도 유의미한 것이 많지 않죠. 자, 그리고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선형인지 아닌지 알 수 없다. 우리가 선형인지 알려면 여기 있는 P밸류들이 다 좋은 값. 아까 왜 별별별별 나오는 거 있잖아요. 별별별별 나오고 그 다음에 설명력도 좋게 나오고 이래야지 우리가 선형 분석을 한 거니까 아, 선형성을 갖는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얘는 좋지 않아요. 설명력도 안 좋고 여기 있는 이 녀석도 안 좋고 별로 좋지 않다. 근데 여기 보시면 F 통계량에 대한 P밸류는 괜찮죠. 그러니까 여기 있는 회기식은 통계적으로 유의미성을 갖는다. 이런 식으로 결론을 낼 수 있어요. 자, 질문이 또 있어요. P밸류가 무엇에 대한 P밸류? F 통계량? 무엇에 대한 P밸류일까요? 디비전 W? 잠깐만요. 음, 근데 회기식은 그렇게 나오는 거니까요. 그거랑 상관없이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죠. 음, 그게 통계적으로 의미가 있느냐 없느냐 하고는 다른 얘기. 아까 우리들이 봤던 예제에서도 좀 별도로 생각해 주셔야 되는 게 뭐냐면, 음,
요거 한번 보세요. 얘는 이쪽 상태 매우 좋고 이쪽 상태도 매우 좋아요. 통계적으로는 유임이라고요. 그런데 여기 보면은 결정 개수가 되게 안 좋죠. 뭐 이런 경우도 있어요. 다 좋아도 안 좋을 수 있다고요. 그래서 따로따로 생각해 주세요. 뭔가 유의미한 거, 설명력, 그다음에 그 자체를 해석하는 거 이런 것들. 그래서 요 세 개 정도 이제 되셨으면 어느 정도 해석하는 건 되신 거예요. 자, 보자. 평가라는 단어가 뭔지 확실히는 모르겠네요. 좀 일단은 그렇죠. 지금 여기 보면 여기 있는 분석은 분석 결과는 유의미하지만 독립 변수들은 유의미하지 않은 거죠. 음. 아, 샐러리가 낮다라고 말할 수 있다. 그쵸. 음. 그 식에서 그렇게 나왔다니까. 물론 그것이 실제로 그럴지 안 그럴지는 모르죠. 음. 무슨 소리냐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여기 디비전 W에 대해서 이 값이 큰 경우를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통계적으로 유의미지 않기 때문에 그것이 실제로 그럴지 안 그럴지에 대해서는 모르겠다. 근데 요 식상으로 그렇게 나온다 이 소리죠. 통계적으로 이야기하자면 내가 반드시 그럴 거라고 확신할 수는 없지만 음, 하지만 뭐 그걸 해석하라 그러면 그런 식으로 해석된다? 는 똑같죠. 그리고 만약에 문제에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문제가 나오면 문맥을 좀 다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 중에서 가장 이상한 거, 뭐 이런 거 보셨으면 좋겠어요. 요거는 저도 한번 더 찾아볼게요. 이거는 조금 더 확인을 필요할 것 같아요. 그게 뭐 안 된다, 뭐 이렇게 말할 수 있는지. 오케이. 자, 요거, 고. 음. 그러면은 이제 얘는 해석이 되셔야 돼요. 요거 잘 들어보시고 얘가 되는지 안 되는지 앞에 거 이해했는지 아닌지. 그렇죠. 덩이 변수도 각각 다른 p-밸류 같죠. 자, 한번 볼게요. 얘는 GLM이에요. 그러면은 로지스틱이니까 얘는 분류 문제예요. 디폴트, 연체 여부. 연체를 했니? 하지 않았니? 라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모든 변수를 넣어라.
그리고 디폴트 데이터셋을 쓰고 얘는 바이노미얼이라고 해가지고 이항 분류예요. 분류에도 이제 다항 분류가 있고 이항 분류가 있어요. 이항 분류라는 것은 이거니 이거니 두 개 중에 하나로 나누겠다는 거죠. 자, 그리고 범주형이니까 여기 student하고 yes, no 이렇게 두 가지가 있었을 거예요. 이렇게 안 나와요. 만약에 시험지에 나오면은 여기에 대해서 설명이 더 나와요. student이라는 것은 yes랑 no가 있다는 것을 써머리로 보여주던가 아니면은 알려주던가. 대뜸 이렇게 하면 우리가 너무 힘드니까요. 자, 그래서 얘 가지고 일단은 여러분들이 회기식을 만들 수 있으셔야 되죠. 자, 회기식부터 만들어 보세요. 한 번 더 할 거예요. 더미 변수에 대해서. 저 더미 변수는 나중에 여러분들이 실기시험 볼 때도 알아야 돼요. 그리고 지난번에 회기 문제 나온 거 아시죠? 5회 때. 요번에 또 회기 나올 수 있어요. 디폴트는 말씀 스튜던트. 자, 다른 분들도 써보셔야죠. 자, 마이너스 6 곱하기 student yes 더하기 5.7. 초점 차례 하나까지 써줄까요? 5.5라고, 6.5라고 해도 되고, 크게 상관은 지금 없어요. 값을 구할 건 아니라서. 대충 요런 모양을 갖출 것 같다. 좋아요. 자, 그러면 여기 스튜던에 대해서 생각해 보죠. 그러면 어떤 학생들이 개똥이, 소똥이, 말똥이 이런 애들이 있다고요. 그런데 얘는 스튜던이고요. 얘는 스튜던이 아니에요. 얘는 스튜던일 수 있고 얘는 스튜던이 아닐 수 있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더미화를 한다면은 student yes하고 student no가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순서가 어떻게 돼 있냐면 알파벳 순서로 알고 있어요. LMN 해가지고. 그럼 student no하고 student yes 이렇게 나올 거라고요. 그러면 A, B, C, D, E, F에 대해서 자, 0일일까요? 10일까요? 어떤 걸 1로 하는 거예요? A는? 여쭤보셔야 돼요. A가 지금 student yes잖아요. 그쵸? 그러면 그 yes에 대해서 1, 맞아요. yes에 대해서 1. 그러니까 얘는 0. 더미 변수를 만든다는 건 변수가 몇 개든 간에 1이 몇 개다? 한 개다. 자기 거만 1이라고요. 자, 그러면 B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B는? B. 이렇게 되는 거죠. C.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되는 게 맞는데 이제 아래서는 student no를 쓴다 안 쓴다? 안 쓴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실제로 볼 수 있는 건 얘만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변수값이 1이거나 0이거나가 나오겠죠. 좋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여기서는 이 GLM에서 우리들이 관측시 개수 셀 때는 여기를 보셔야 돼요. 레지듀얼 해가지고 나오는 여기 9996 그리고 거기에 독립변수 3개 더하기 1. 그건 나중에 여기 쓰일 거고 요거 한번 보세요. 이해가 되는지 읽어보세요. 네? 이해되셨어요? 자, 그 다음 잘 들어보셔야죠. student 값이 yes일 때 디폴트를 감소시킴. 맞아요? student 값이 yes일 때 디폴트 값을 감소시킴. 잠깐만. 의견이 갈리면 어떡해요? student 값이 yes면 여기가 뭐가 되는 거예요? 1. 1. 그 말은 얘네들이 동일하다고 생각하고 여기 값의 결과를 보면 되는데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음수니까 감소시키죠. 맞는 말이에요. 자, 그러면 student 값이 no였으면 어떻게 돼요? student 값이 no라는 거는 여기에 없어요. 그쵸? 음. student 값이 no라는 것은 얘가 0일 거라고요. 영향력이 없어요. 맞아요. 식이 이렇게 바뀌어버려요. 절편 앞에 썼구나. 그리고 이거 아까 얘기한 관측치 개수. 자, 여기까지 하시면은 대략 회귀 분석하는 거 된 거예요. 자, 이제 3장 남았는데 얘네들은 시간이 아주 길진 않거든요. 그거까지 하고 더 질문이 있으시면은 쉬었다가 다시 만나고 아니면 끝나도록 하고 이럴게요. 자, 그래서 일단은 여기까지 해가지고 회계에 대해서 이제 분석하는 건 하신 거고 여기 한번 보죠. 필기 모형의 유의성 분석이라는 게 또 있대요. 아노바라고 해서. 보면 디스트가 종속 변수고 스피드가 독립 변수죠. 카스 데이터셋이고 여기까지는 다 아실 거예요. 그리고 그 결과를 아노바라고 하는 테스트에다가 넣어주는 거죠. 그래서 얘는 회귀 모형의 유의성을 분석하는 방법이에요. 자,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질문이 굉장히 많으셨거든요. 뭐가 많았냐면 결정계수 구하는 거. 결정계수 구하는 거 질문 되게 많이 하셨는데 결정계수 구할 때 변수가 뭐예요? 막 물어보시고 이거는 뭐예요? 물어보셨는데 잘 보세요. 써 있잖아요. 종속 변수 써 있고 독립 변수 여기 써 있잖아요. 이게 독립 변수라고요.
그러면 그 독립변수가 설명하는 설명력을 이야기하고 싶으니까 얘가 SSR, 여기 레지듀얼스 영어로 오차잖아요. 그럼 얘는 SSE예요. 그리고 이 두 개를 둬야지 SST가 되는 거죠. 그리고 다른 방법으로 변수니까 F 통계량 P-밸류가 나오죠. 잠깐만요. 잠깐만. 녹화 좀 잠깐 멈추고. 자, 그래서 여기서는 이 부분이 시험지 제일 많이 나오고요. 회계계수가 유의미하냐 묻는 거는 여기 또 보시면 돼요. 0.0보다 작죠? 관측지 개수, 여기서는 여기는 레지듀얼스 더하기 독립변수 개수 하나 더하기 1이에요. 그래서 50개. 제일 많이 나오는 거 결정개수, 별표. 계산기 안 되는 거 아시죠? 자, 그래서 21186 나누기 두 개 더한 값 0.651. 그리고 표기법에 대해서 많이 물어보세요. 퍼센트로 써야 돼요? 소수점으로 써야 돼요? 막 물어보시는데 문제에서 뭘 요구하는지를 잘 보셔야 돼요. 문제에서 거기에 대해서 퍼센트를 묻는 건지 아니면 소수를 묻는 건지 확률을 구해라 뭐 이런 식으로 나오면은 0에서 1 사이 값을 달라는 거고 그 다음에 퍼센트를 구해라 이렇게 명시가 돼 있으면은 곱하기 100해서 달라는 거고 제가 ADP 시험 볼 때 그거를 틀렸던 기억이 나요. 오차 분산의 불편 추정량은 MSE의 오차 제곱 평균으로 민스퀘어 여기 하고 레지듀얼스 왜냐면 이게 오차잖아요. 그러니까 오차에 대한 뭐예요? 제곱 평균. 그래서 민스퀘어드 에라 민스퀘어드 에라라는 게 여기에요. 236.5 옛날 거라서 또 오타가 고쳐지지 않았네요. 236.5 그러니까 얘가 특강식으로 그때도 막 준비했을 때 막 만든 거라서 오타가 있었어요. 236.5 자, 그래서 이렇게 알아봤고 요 두 개는 시험지에 나왔던 거예요. 얘랑 얘랑. 그래서 오차 제곱 평균 그 다음에 얘는 결정계수. 근데 오차 분산의 불편 추정량 이렇게 표현하는 거. 자, 그 다음에 카이제곱 독립성 검정. 빅분기 하시는 분들은 카이제곱 굉장히 잘 하셔야 돼요. 거기서는 카이제곱 그 통계량을 내가 구해야 돼요. 근데 여기서는 그렇게까지는 안 하셔도 돼요. ADSP는. 자, 보면은 일단 카이제곱 독립성 검정에서는 그 범주형 데이터에 대해서 표를 만들어요. 그래서 지금 디폴트하고 스튜던하고 두 가지를 가지고 표를 만든 거죠. 둘 다 yes, no니까 좀 그렇긴 하네요. 그래서 뭐 이쪽이 디폴트 yes, no, 스튜던트 no yes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럼 얘는 연체 없고 학생이 아니야가 되는 거고 뭐 얘는 연체 없는데 학생이야. 연체했는데 학생이 아니야. 뭐 이런 식으로. 연체했는데 학생이야. 이런 식으로. 자, 그리고 이게 이제 카이스퀘어. 카이 제곱이잖아요. 카이스퀘어 테스트예요. 그리고
그 두 개 값을 주는 거죠. 그랬을 때 이제 이게 결과로 나오는 거고, 여기 p-value를 보니까는 0.00049997. 그럼 0.05보다 작은 거잖아요. 근데 여기서 뭐라 그랬냐면은 독립성 검정이라고 했잖아요. 자, 우리가 검정에서 귀무가설하고 대립가설을 세우는 거를 ADSP에서는 하진 않았어요. 근데 그거 나중에 ADP에서는 그게 50점이에요. 시험에서, 실기시험에서. 귀무가설, 대립가설 다 세워야 되거든요. 그런데 귀무가설하고 대립가설에 대해서 이제 궁금하신 분들은 말씀하시면은 강의 열어드릴게요. 귀무가설은 지금 현재 그러한 것이에요. 지금 현재 상태고 내가 믿고 있는 거고, 그런데 대립가설이 뭐냐면은 내가 연구하고 싶은 거고, 그렇지 않아. 지금까지 우리가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거 아닌 것 같아. 그래서 내가 증명해보고 싶은 거. 그게 대립가설이에요. 만약에 뭐 과자가 있었어요. 과자라고 한다면 과자에 100g 써 있잖아요. 그러면은 귀무가설이 과자에 들어있는 이 과자의 그 무게는 100g이다. 이게 귀무가설인 거고요. 대립가설이 뭐냐면 나는 그렇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잖아요. 그러면은 걔는 100g이 아니다. 물론 뭐 100g보다 작을 거야. 100g보다 클 거야. 이런 것도 대립가설이 될 수 있는 거고요. 뭐 양측이나 단측 검정이 있으니까. 그래서 귀무가설이 뭐냐라고 한다면은 대부분 그러한 것. 만약에 내가 의사 선생님이에요. 그리고 환자가 있어요. 그럼 대부분의 사람들은 질병이 없는 게 보편적이라고요. 그러면 귀무가설은 이 사람은 암이 아닙니다. 근데 그 사람은 지금 뭔가 검사를 받아서 암인지 아닌지 확인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대립가설이 암입니다가 되는 거죠. 이해되세요? 보통은 그래요. 자, 얘가 디폴트고 얘가 스튜던이고. 카이제거 검정에 대해서 나와 있는 거예요. 범주형 자료로 구성된 데이터 분석에 사용하고 관찰된 빈도가 기대되는 빈도와 차이가 있는지 검증할 때 쓰고 요거는 여러분들 외우실 필요 하나도 없어요. 빅데이터 분석 기사부터 외워요. 모르겠어요. 어렵게 나오면 또 나올 수 있겠지만 일단은 뭐 기대값, 관측값 이런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대값 구하고 관측값 구하고 해야 될 거고 연체라는 것에 대해서 학생과 비학생의 독립성 검증을 하자는 거예요. 이렇게 두면 연체에 대해서 학생이냐 학생이 아니냐에 따른 독립성 검증을 하자. 그러니까 얘하고 관련이 있니 없니예요. 내가 연체에 대해서 학생이라는 것이 영향력을 주니 안 주니. 어때요? 학생이 연체를 많이 할 것 같아요? 안 할 것 같아요? 여기 보고 하셔도 돼요. 지금 학생인 사람들이고 학생이 아닌 사람들이거든요. 학생이 돈 많아요? 음, 지금 보면은 얘는 지금 6,800이고 얘는 2,800이잖아요. 그럼 얘가 두 배보다 더 많은 수죠. 근데 연체는 얘가 두 배보다 작잖아요. 음? 그냥 요 수치로만 본다면 지금 데이터가 사실은 학생인 데이터가 더 적은 거고 학생이 아닌 데이터가 더 많은 거예요. 불균형한 데이터예요. 음. 연체적으로 봐도 불균형한 거죠. 연체 안 하는 사람이 더 많은 거고 연체를 하는 사람이 더 적은 거죠. 음. 자, 그랬을 때 이것으로 이제 해석하는 거 말고 이 수치만 본다라는 거예요.
요건 나중에 할 거고 요 수치만 보면은 지금 학생인 쪽이 연체하는 게 좀 덜 있는 것 같지 않으세요? 학생이 아닌 사람이 연체를 아니다. 잠깐만. 학생인 사람이 비율을 따져봐야 되겠구나. 뇌가 안 움직여요. 엑셀 좀 킬게요. 음, 자, 우리의 희망 엑셀 6850 여기는 2817 206 127. 자, 그러면 학생이 아닌 사람 전체 중에서 전체 6850 이런 식으로 식이 나오겠죠? 요 학생이 아닌 사람 중에서 연체한 사람 비율 얘는 그냥 요렇게 할게요. 엑셀이니까. 그럼 비율로 따졌을 때 학생인 쪽이 연체 비율이 더 높네요. 그쵸? 요거만 봤을 때. 음, 얘가 더 높더라. 라고 나왔어요. 그럼 이제 통계적으로 얘기해 보자는 거죠. 어떻게 판단하는지. 자, 그러면은 무엇을 봐야 되는가? 비무가설하고 대립가설을 봐야 돼요. 자, 독립성 검정에서는 비무가설은 두 변수가 차이가 없다라고 봐요. 그리고 대립가설이 두 변수가 차이가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이거 정해져 있는 거예요. 독립성 검정에서는 두 변수가 차이가 없음이 기무가설이고 대립가설이 두 변수는 차이가 있음이라고요. 차이가 없다라는 말은 독립이다라는 거예요. 차이가 있다라는 거는 독립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변수의 영향을 받는 거니까. 관계로 얘기하자면 얘는 관계가 없다는 거죠. 관계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은 여기에서 그 두 변수가 누구냐면 연체하고 학생이잖아요. 그래서 연체와 학생은 뭐 디폴트와 스튜던은 차이가 없다는 게 독립이라니까 서로 독립이다. 대립가설은 서로 독립이 아니다일 텐데. 자, 그러면 p-밸류가 0.05보다 작으니까 누구를 채택해야 돼요? 이거는 하셔야 되는데 가설 검증했으니까 가설 검증에서 p-밸류가 0.05보다 작으면 그렇죠. 그런데 나중에 여러분들 ADP 시험 보실 때나 이럴 때는 꼭 말을 길게 써야 돼요. 어떻게 써야 되냐면 음, 이게 유의수준 0.05죠. 음, 유의수준 0.05를 기준으로 p-밸류가 0.05보다 작기 때문에 기무가설을 기각하고 대립가설을 채택한다. 이런 식으로 길게. 맞아요. 맞아요. 그 말을 그렇게 길게 써주고 나서 이제 해석하는 거죠. 연체와 학생은 서로 독립이 아니다. 그러니까 그렇죠.
우리가 이제 구해봤듯이 이 차이가 이제 통계적으로 의미가 있는 차이라고 해석한다는 거예요. 여기는 0.0299, 여기는 0.043인데 그 차이가 통계적으로 의미 있다고 본다는 거죠. 그래서 얘네들은 독립이 아니다 라는 거예요. 그렇죠.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하다는 거예요. 그런 정도를 이해하시면은 얘는 오케이. 진짜 어렵게 나오면 나오는 거죠. 그 다음 마지막이에요. 이것도 질문 굉장히 많이 하시는데 여기도 ln 해가지고 나오잖아요. 그런데 지금 샐러리라는 것에 사용되는 변수가 엄청나게 많죠. 이렇게 많이 쓴다고 좋은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스텝이라는 것을 써가지고 얘는 변수 선택을 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리고 백워드니까 어떻게 했냐면 모든 변수를 다 넣은 다음에 그렇죠. 후진 제거법 하나씩 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많이 질문하시는 게 뭐냐면 AIC가 작은 게 좋다면서 왜 작은 걸 빼요? AIC가 작은 게 좋다는 거 외우셨어요. 근데 작은 게 좋다면서 왜 작은 거 빼요?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해요? 왜 작은 거 뺐어요? 지금 현재 AIC가 3046이라고요. 그리고 여기서 표현하고 있는 AIC는 이 변수를 뺐을 때 이 값이 될 거야 라는 뜻이에요. 다시 한번. 이 변수를 뺐을 때 AIC가 이 값이 될 거야 이 뜻이라고요. 그러니까 가장 작은 값을 갖는 것을 빼줘야 이 값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얘는 C의 HM run이라는 걸 제거하면 그 다음에 AIC 값이 3044.0으로 표시된다는 거예요. 되셨죠? 자, 한 번 제거된 변수는 다시 모형에 들어가지 않아요. 음. 우리가 후진 제거법은 빼나가는 것이 다시 넣을 수 없어요. 그리고 AIC가 작을수록 좋은 평가. 그러게 말이에요. AIC가 작아지게 되는 변수를 제거하게 된다. 그래서 제거한 다음에 AIC 값을 보여줬다는 것 잊지 마세요. 이해되셨죠? 오케이. 자, 여기까지가 이제 기본적으로 저희 강의 내용에 들어있던 거예요. Lm은 선형회귀, 종속 변수가 연속형인 거. 넌 이전까지 다 제거될지는 모르죠. 넌 이전까지 다 제거될지는 몰라요. 음. 지금 이렇게 나온 거고, 하나 제거하고 나서 다시 계산해야죠. 하나 제거하고 나서 다시 계산해야죠. 음. 지금 상태에서는 이런데 얘를 제거하고 나서 다시 했을 때는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렇죠, 그렇죠. 제거하고 다시 해봐야죠. 하나씩 하나씩 제거해 나가야죠. 그러다가 더 이상 제거할 게 없으면 멈춰야죠. 음. 자, 그러면은 여기에서 오늘 준비한 거는 마치고요. 혹시 또 질문이 있거나 이제 우리 뭐가 있냐면 자, 여기서 잠깐만 끊을게요. 영상. 동선